여러분, 혹시 기름을 끊으면 혈관이 깨끗해질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 없는 식단으로 혈관을 스스로 굳게 만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 말씀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집안일도 척척하시던 분이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장을 보고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한참을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대요. 그냥 조금 피곤한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손이 뻣뻣해서 물건을 쥐는 것도 힘들었대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자꾸 앉아서 쉬고 싶고 설거지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거웠답니다. 손자를 봐주는 것도 예전엔 재미있었는데 이젠 힘에 부친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시간만 돌봐도 완전히 녹초가 되고 그날 저녁엔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서 중간에 꼭 쉬어야 하고 얼굴빛도 예전보다 칙칙해지고 손발은 항상 차갑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몸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지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30년간 뇌혈류와 지방대사를 연구해온 식품영양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뒤로 기름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겁니다. 볶음은 물로만 하시고 나물도 간장으로만 무치시고 고기도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아예 입에도 안 대신다고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셨던 건데 오히려 그때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진 겁니다. 제가 그분의 혈류 검사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혈관은 막히지만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흘러야 건강한 겁니다. 자동차 엔진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 마찰이 생기고 결국 고장 나버립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은 피가 미끄러지듯 순환하도록 돕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벽과의 마찰이 커집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조금씩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혈관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췄지만 혈관 자체는 더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기운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나쁜 기름입니다. 오래된 기름, 튀김에 여러 번 쓴 기름, 햇빛에 변질된 기름. 이런 기름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뇌혈류가 오히려 젊게 유지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원래는 잘하시던 일상생활이 갑자기 버거워진 분들, 특별한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그분들도 건강해지려고 기름을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닐까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마다 기름을 줄이라고 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기름을 끊어버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오히려 혈관을 굳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쉽게 하시던 집안일이 요즘 힘들어지거나 시장을 다녀오면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손발이 자주 차갑고 저린 느낌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손이 뻣뻣하거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기운이 없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관의 윤활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름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름이 진짜 혈관을 살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식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68세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기름을 다시 시작하신 후 2달 만에 장보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손자도 예전처럼 재미있게 돌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단 한 스푼의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제 오랜 지인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름은 입에도 안 된다고요. 깨끗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기름을 완전히 끊으셨죠. 볶음은 물로만 하시고 나물도 간장으로만 무치시고 고기는 아예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본인도 뿌듯해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실제로 조금씩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끝이 자주 저렸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뻣뻣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차갑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금방 찼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얼굴빛도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피곤한 것도 아닌데 항상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도 자주 멍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검진 결과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였지만 혈류 속도가 또래보다 훨씬 느렸거든요. 혈관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는 흐르고 있었지만 마찰이 커져서 혈관이 점점 뻣뻣하게 굳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기름을 전혀 안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더군요. 5년째 한 방울도 안 먹는다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구나 하고요. 제가 그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고요. 혈관 벽 세포도 영양이 필요하고 특히 좋은 지방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혈관이 유연함을 잃고 딱딱해진다고요. 마치 겨울에 고무줄이 뻣뻣해지는 것처럼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5년 동안 기름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 느끼는 증상들이 너무 괴로워서 제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천천히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기름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주에는 아침마다 올리브유 4분의 1스푼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반 스푼으로 늘리고요. 점심과 저녁에는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아주 조금씩만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반신반의하시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최소 한 달은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렇게 3주째가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4주째 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손끝의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도 훨씬 맑아졌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고요. 손발도 따뜻해져서 양말을 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혈관 탄력성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기름을 끊었는데 오히려 혈관을 망치고 있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아니라 혈류의 재료라는 사실을요. 나쁜 기름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기름은 혈관의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 지인처럼 5년을 헛되이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지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막고 혈류를 살리는 기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아침에 혈류 시동을 거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화되지 않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2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박정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름을 전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끝 저림이 점점 심해지셨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올리브유 반 스푼을 넣어 마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손끝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올리브유 반 스푼을 넣거나 현미밥 위에 한 줄 그어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절대 튀김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직사광선을 피한 용기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올리브유를 요리용으로만 써오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생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유입니다. 이건 점심의 혈류 완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루테인,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벽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혈관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보카도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루 한 스푼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74세 김태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식사 후 피로감이 항상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마다 아보카도유 한 스푼을 곁들이시면서 혈류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손끝 온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이분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진 걸 확실히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아보카도유는 볶음이나 구이 같은 중불 조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이나 채소 위에 한 스푼 두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영양소가 손상됩니다. 거품이 날 정도로 뜨거우면 안 됩니다. 중불 이하로만 조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름이 몸을 무겁게 만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건 나쁜 기름 때문이지 좋은 기름은 오히려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이건 저녁의 혈류 진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피의 점도를 낮춰서 뇌혈류를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이 효과가 중요합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하루 한 스푼 들기름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6에서 8mm 수은주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80세 이춘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밥에 들기름을 한 스푼 떨어뜨리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발 냉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손발이 따뜻하다는 건 혈류가 그만큼 잘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들기름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삶은 채소나 밥 위에 마지막으로 생으로 떨어뜨려 드세요. 여기서 절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도 필수입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다 드셔야 하고요. 탁한 색이 보이거나 냄새가 변했다 싶으면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지금 어떤 기름이 올라가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기름을 차례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기름만 제대로 바꿔도 혈류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굳는 게 아니지만 하루하루 좋은 기름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 속에서 이 기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시간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로 혈류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던 간과 장이 다시 깨어나는 시점에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순환을 돕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현미빵 위에 두르거나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스푼, 대략 5ml 정도를 따뜻한 물 한 컵에 넣어 드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혈관 관리법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물 대신 혈관에 시동을 걸어 보시겠어요?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점심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 아보카도유로 혈류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중 혈압과 혈당이 가장 변동이 큰 시간대가 바로 점심 전후입니다. 아보카도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혈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식후에 바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한 스푼, 대략 10ml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구운 채소나 두부 요리에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식후 피곤함이 줄었다면 이미 여러분의 혈류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이때는 들기름으로 혈류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는 밤 동안 혈소판 응집을 완화하고 피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혈관이 회복되는데 이때 들기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대 가열하면 안 되고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데친 채소, 나물, 밥 위에 생으로 한 스푼, 대략 5ml 정도를 떨어뜨려 드세요. 오늘 저녁 들기름 향으로 하루의 혈류를 진정시켜 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총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 총량은 2스푼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반 스푼, 점심 한 스푼, 저녁 반 스푼 정도로 나누시면 딱 맞습니다. 지방 흡수 장애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처음엔 절반 양으로 시작하세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늘리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전혀 안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한 스푼씩의 리듬만 지켜도 혈관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끊으면 혈관이 깨끗해질 거라 믿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혈관은 윤활을 잃으면 굳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혈관을 막고 올바른 기름은 혈류를 살립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올리브유로 혈류를 깨우고 점심엔 아보카도유로 안정시키며 저녁엔 들기름으로 진정시키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죠? 손끝이 차갑고 저리며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머리는 무겁고 피로는 쌓입니다. 이게 기름 없는 식단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가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혈관은 훨씬 젊게 유지됩니다. 이게 좋은 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끊지 말고 바꾸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산화된 나쁜 기름을 버리고 신선한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피는 부드럽게 흐르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기름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 갑니다. 약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지만 좋은 기름은 혈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하루 한 스푼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한 스푼이 내일의 혈류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의 산화를 막는 보관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용기에 담아야 하는지, 어떤 라벨을 확인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사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올리브유인가요? 아보카도유인가요? 아니면 들기름인가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